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자 없는 그림책 세 번째 시간으로 에렌 베커의 머나먼 여행을 가지고 글자 없는 그림책의 특징, 또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머나먼 여행 책 보셨을까요? 네, 정말 그 제목만으로도 좀 설레고 여행이란 단어도 들어있지만 또 짧은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머나먼 곳까지 여행을 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설레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에렌 베커라는 작가도 상당히 세계 여행을 많이 했고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이고 그 여행 중에 영감을 얻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나먼 여행은 수채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만으로 스토리를 끌어가는 힘이 있고 작가는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요소를 구석구석에다가 잘 숨겨놓고 있어서 독자들이 발견하면서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나먼 여행에서 우리가 이제 이 원 제목이 journey라고 하는, 제 발음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정이 좀 풍부하고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하면 설레이잖아요. 그죠? 저도 설레이고 언제든지 좀 일상에 찌들고 지치고 힘들 때는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 꼬마 친구,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꼬마 친구는 어떨 때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 없는 그림책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서사의 어떤 형식적인 것, 이야기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림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머나먼 여행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스토리를 그림이 끌어가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처음에 도입 부분부터 이 이야기의 전개와 절정과 결말을 끌어가는 단서가 될 만한 소재들이 이 그림책에는 풍부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나먼 여행 글자 없는 그림책이니까요. 이야기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상이죠, 그죠? 판타지잖아요. 판타지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우리의 꿈의 이야기라든지 그럴듯하게 재미있게 구성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게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무의식에 있었던 그 무의식에 상관되는 표현, 그 다음에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펼쳐 보이는 게 이제 판타지인데 이 머나먼 여행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꼬마 아이의 상상을 이 여행이라는 책에다가 작가는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만의 특징,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글자 없는 그림책을 본다라고 할 때는 한번 후루룩 먼저 훑어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표지부터 또 면지, 타이틀 페이지, 그 다음에 이야기의 도입 부분,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절정, 그죠?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야기들을 후루룩 훑어보게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글자가 없으니까 주인공이라든지 등장인물들의 성격, 뭐 이런 이름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어주고 스토리를 시작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글자 없는 그림책을 볼 때 너무 분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요즘에 그림책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색깔이 상징하는 거, 구도가 상징하는 거,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실은 막 불을 밝히고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읽어가고 그 다음에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거듭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이야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처음 봤을 때는 놓쳤던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단서들을 가지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면 그게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안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복용 방법은 이래야 되고 뭐하고 같이 먹었을 때 훨씬 흡수율이 좋고 이걸 일일이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는 음식의 맛이라든지 그 시간을 즐기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내 주관대로 먼저 읽어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머나먼 여행 우리 표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나먼 여행의 표지가 굉장히 왜 압도하고 있죠, 그죠? 알 수 없는 성의 도시? 이거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성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에 보니까 빨간 배가 있고 배를 타고 아마 성에 열린 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면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머나먼 여행의 특징은 색깔의 상징,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펜이 있어요. 빨간 펜이 있고 보라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진 펜이 있는데 이 펜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도 사실은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작가들은 펜만으로도 무궁무진한 세계를 그려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빨간 펜으로 이야기의 전개와 위기와 절정과 마무리의 결말을 끌어가는 하나의 안내판 같은 역할을 펜이 하게 되는 거라서 머나먼 여행을 볼 때는 처음 훑어보기 하시면서 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지를 보게 되면 면지가 예전에는 속지를 보호하는 의미의 면지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작가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그림책은 그렇죠. 그죠? 주어진 지면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지부터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책들은 보면 표지부터도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지는 그림책을 볼 때 꼭 놓치지 말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림이 그려져 있다거나 또 어떤 색깔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한 번쯤 왜 이런 색깔을 썼을까,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 면지는 아까 빨간 펜이었죠, 그죠? 마법의 펜의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그 색깔과 관련 있는 면지의 색깔. 그 다음에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은 교통수단들이 그려져 있어요. 열기구가 있기도 하고 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수단들이 면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싱싱카를 타고 가는 여자아이가 보이고 있고요. 여자아이 머리 위로는 동양의 등인 것 같아요. 약간의 중국풍의 등. 그렇죠, 그죠? 동양적인 파란색 등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싱싱카를 타고 이 한 페이지의 끝에 오른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간다 또는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페이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끊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음 장에 열게 되면 아이의 어떤 상태라든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첫 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이겠죠. 영화로 치면 그죠? 첫 장면이 쭉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집에 이걸 투시도라고 하나요? 사실은 벽에 가려져 있어서 내부가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나 아빠나 또 언니나 이 소녀의 가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요.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소년 하나가 있어요. 이 소년도 잘 보시면 손에 보라색 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좀 주목하면서 보자 그랬죠. 보라색 펜을 들고 있는 소년, 그 다음에 싱싱카, 빨간색의 싱싱카를
가지고 있는 소녀가 계단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건너편에는 사실 친구들이 막 놀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이 소녀는 거기에 끼지를 못하나 봐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등 뒤에 있는 집에서는 각자 가족들이 다 바쁜 일상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또 그들끼리 알아서 재밌게 놀지만 이 소년과 이 소녀는 약간 그 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 장면에서 조금 외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녀가 빨간 싱싱카를 가지고 있고 소녀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신호등 불이 빨간색 불이에요. 이 빨간색은 색깔의 상징에서 보면 태양이라든지 피라든지 생명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멈추는 거,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놀랍게도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싱싱카를 타고 또 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족들하고 놀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없는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빨간색을 통해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 잠깐 볼게요. 소녀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죠?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엄마한테 가요. 놀아달라고. 싱싱카 탈 거니까 킥보드인가요 이거? 그렇게 탈 거니까 같이 놀아달라고.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요리하면서 수다도 떨고 있나 봐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장면 그림에 보면은 아빠랑 같이 연날리기 하고 싶다고 아빠에게 또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빠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뭔가에 골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을 가지고 언니한테 가죠. 같이 놀아달라고. 역시 언니도 자기만의 일에 또 자기만의 어떤 놀거리에 빠져서 동생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킥보드라고 하는 요것도 빨간색, 연도 빨간색, 공도 빨간색.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 욕구, 소녀의 소망이 같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좀 열정적이죠. 바깥에 좀 활동적이고 소녀의 성격은 좀 외향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친구가 이제 본인만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혼자 놀기보다는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가족과 같이 먼저 놀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그림에서 보면 방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이는 침대에 시무룩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자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혹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책을 본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먼저 그림책을 읽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아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시는 건 절대 안 돼요.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때 이 사진 입자와 같은 요 틀 안에 있는 소녀의 방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에 매달려 있는 등 같지만 열기구죠. 벽에는 뭐가 붙어 있죠?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 그 옆에 창문이 있는데요.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고 방문도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벽지에는 피라미드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좀 있고 서랍장 밑으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게으르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소녀가 앉아있는 침대에 이불도 잘 보세요. 아까 면지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탈 것 중에 하나인 배가 그려져 있는 이불입니다. 자, 고양이 한 마리가 게으르게 그죠? 자고 있었는데 자, 다음 장면 그림을 보니까 고양이가 문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누워있던 자리에 몰랐어요. 빨간 펜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밑에는 종이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소녀가 고양이가 움직이는 소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정신이 좀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있는 자리를 딱 이렇게 우연찮게 돌아봤더니 낙서할 수 있는 펜도 있죠. 그 다음에 종이도 있죠.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대로 내려와서 오른쪽 페이지에 빨간 펜을 들고 벽에다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의 결과는 문이 됩니다. 이제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죠. 자, 어떻게 소녀가 이 빨간 문을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 그림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빨간 문에다가 바깥은 초록이라는 그런 단서가 좀 주어지거든요. 어떤 곳으로 갔을까요? 초록색이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록하면 나무, 숲,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숲으로 간 것 같아. 아니면 나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또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장,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멋진, 아직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아주 시퍼런 초록이에요. 온통 배경이 다 초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벽에 그려진 문을 통해서 소녀는 이름 모를 숲으로 오게 되고 숲의 풍경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동양적인 아까 면지에서 다음 장 타이틀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 등들, 파란색 등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그죠? 그런데다가 숲길에 흐르고 있는 냇물이 보여요. 이 숲에 아주 강이 흐르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죠? 좁은 이런 냇물이 보이는데 이 뭔가 이야기가 전개되려고 하면 나무는 서 있죠. 초록이지만 그대로 서 있지만 이 장면에서 흘러갈 수 있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는 냇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장만 한번 살짝 볼게요. 친구가 냇물 앞에 서서 빨간 펜, 마법의 펜을 들고 있죠. 이걸로 뭘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냇물을 따라 흘러가려면 이 물길을 타고 갈 수 있는 오른쪽에 보면 빨간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친구는 머나먼 여행을 갑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표지에 나와 있던 빨간 배를 타고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이어질까? 소녀가 배를 탔기 때문에 표지에서 봤던 이름 모를 성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소녀의 방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자 라고 하면서 등같이 생겨있는 열기구도 보게 됐고 피라미드라든지 낙타라든지 세계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녀의 방에서 볼 수 있었던 열린 창문 바깥으로 보는 건물들, 그 다음에 이제 방에서 그죠? 아까 킥보드를 앞에다 두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런 장면들 있죠. 그 앞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마을 동네의 모습들이 사실은 소녀가 머나먼 여행을 가기 위한 상상의 단서가 되고요. 알고 있는 범위만큼 이 친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다, 그죠? 예측해본다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상상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행하는 단서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상상력에도 무엇인가가 거리가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상상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엄마나 교사로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궁궐로 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책 페이지는 제가 열어서 안 보여드려도 소녀가 혼자 있었던 그 방에 있는 탈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 친구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가, 어디로 상상하면서 모험을 펼치게 되는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배를 타고 아까 표지에서 봤던 단서대로 보면 성으로 간단 말이죠. 아주 그 도로가 아니라 물로서 이어진 그 길 위를 다니거나, 그죠? 이 소녀도 그 길을 따라서 그 낯선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탈 것, 소녀의 방에 뭐가 먼저 보이죠? 열기구. 그래서 그 다음 물에 배를 타고 가는 물의 도시, 그 성의 도시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소녀는 거기에서 열기구를 타고서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 여행을 쭉 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소년, 보라색 펜을 들고 있던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은 사실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이 보라색 펜을 들고 있는 소년도 어디론가 좀 가고 싶어 하는 또는 그 여행을 꿈꾸는 그런 소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라색
보라색 펜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그 새를 이렇게 그려서 쭉 본인의 마음 대신에 이렇게 새를 날려보내는 그 장면이 도입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여행을 합니다. 열기구를 타고서 하늘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보라색 새가 어디선가 같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색 새를 따라서 또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스토리라는 것은 발단이 있고 전개 과정이 있잖아요.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위기나 절정이 들어가야지 이야기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위기와 절정은 이 보라색 새를 뭔가 또 알 수 없는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일본의 군사, 일본 군사 옛 우리 임진왜란 때 봤던 일본의 그 무장했던 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장을 들고까지 와서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기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스토리를 다 이렇게 말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새와의 만남을 통해서 소녀는 새와 동행하는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빨간색의 상징을 봤듯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라색의 상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새가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환상적인 새요. 꽁지가 굉장히 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봉황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새일 수도 있는데요. 보라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라색이라는 거는 황제라든지 권위라든지 명성, 존엄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색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색이 그 정도의 그 특별한 황제라든지 권위라든지 위엄이라든지 이런 특별함을 담고 있게 된 이유가 천연에서 보라색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에 그 굉장히 가치 있고 어려운 과정,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비롯된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는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보는 그런 그림책 이런 것들은 보면 구조가 출발한 데서 시작해서 모험을 즐기고 나중에 어디로 올까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소녀는 내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마를 쪼르지 않을 거예요. 아빠를 쪼르지 않을 거예요. 언니한테도 놀아달라고 쪼르지 않고 이제는 이 새를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여정을 끝내고 그동안 모험의 시간을 통해서 친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밤하늘의 색도 이제 저녁 무렵이에요. 아주 예쁘게 저녁 노을이 깔리고 있죠. 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보라색 새가 야자나무 같은 곳에 보라색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문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짜잔. 첫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소녀가 킥보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기,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빨간 신호등, 뭔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이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연두색으로. 초록불로 바뀌었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머나먼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했다. 좀 성장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새를 그린 이 남자아이가 요 우체통 같이 생긴 곳이죠. 그죠? 여기로 환상의 세계에서 쑥 빠져나오죠. 소녀도 빠져나오고 그렸던 새도 빠져나오고 오른쪽에 보세요. 내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친구랑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같이 놀 수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색깔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네요. 어떤 동그라미를 그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머나먼 여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색깔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거기서 등장한 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우리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나의 심리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이 머나먼 여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읽고 한 번 더 또 읽어보면서 책의 내용을 풍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훨씬 글자 없는 그림책의 상상을 통한 재미있는 읽기, 풍성한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